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6%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상승이 과연 진짜 어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과 또 프리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오늘 반등세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고, 근데 분명 이런 반등세 너무나 좋은 흐름은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저녁에 있을,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의 미국 나스닥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우린 이제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미국 나스닥이 또는 반도체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재료가 좋은 건 누구나 이제 다 알잖아요. 네, HBM4다 아니면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이다,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관세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지수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이 지수는 미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이 상승이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매수나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여러분들 조금은 더 일단 지켜보자, 홀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네,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너무나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연말까지 행복하게, 네, 다들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날 끝났던 뉴욕 증시가 기술주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달라붙긴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프리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딱 그거죠. 그냥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고, 근데 이 AI 버블이다, 뭐 거품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 AI 버블이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나 기사 언론인들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짜 버블일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환희에 차있을 때 이거는 진짜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자리에서 터지는 게 버블이에요. 지금 절대, 오히려 이런 혼조세인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버블과 같은 내용들을 계속 내면서 주가를 휘청휘청 거리게 만들면서 결국에 우상향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AI 거품론은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즉슨 뭡니까? 거품론 할 거지만 결국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거.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돼요.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그냥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큰 조정들이 오다 보면 내가 머릿속으론 올라가는 걸 알아도 순간적으로 내가 가진 걸 잃을 때 대한 불안감들이, 이걸 사실 견디기가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시장의 동태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 셧다운 종료가 됐죠. 이 셧다운 종료가 됐고, 이제 20일 날 FOMC 금리 발표가 있고 19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 더 혼조세인 이유는 바로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연방 정부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다 멈췄잖아.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기관들, 펀드들이 정말 큰 돈을 또 굴리는, 시장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이런 기관들과 펀드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악재? 안 무서워. 악재는 그냥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돌면은 악재로도 충분히 상승을 일으켜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예측 범위에서 앞으로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예 시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결국에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 일에 엔비디아 AI 거품론 잠재울까라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이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과 조정 또 FOMC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또다시 금리 인하가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있지만 결국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불안 심리마저도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 인하를 이번에 만약 안 한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이 상당히 더 변동성이 크거나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제가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이 저점 바닥 리테스트 하락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걸 머릿속에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머릿속에 내가 인지를 했을 때 오늘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부분들 지금 다 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흐름과 정말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갑자기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제 SK하이닉스가 만약 20선 이탈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패닉이 올 거란 말이야. 패닉. 또 이런 패닉 셀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들은 그런 개인들의 패닉 셀 자리에서 물량을 다 담고 다시 올릴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단계에서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뭐 조정이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결국 끌고 가야 되는 건 이런 울퉁불퉁한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 단계에서 나오는 현재 4파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또다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떨어지지 않고 호재가 나와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딱 그거예요. 저는 절대 지금 추가적인 매수 절대 하지 않을 거고 만약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저점 바닥 리테스트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다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영상을 빨리 찍어서라도 공유를 좀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기가 힘들더라고. 일하느라 차트도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주식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이런 성의 같은 걸 저희한테 보여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말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 된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가끔씩 그러십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코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시장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주식 초보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거나 기사 뉴스 보고 공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매수 타점, 말도 안 되는 매도 타점,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다 따라하다가 빚만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느낌만.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또 큰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마무리에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